자, 이제 남은 24번과 25번 문제는 두 문제짜리 문제예요. 24번을 보시면 일단은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연도별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표 1과 표 2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중요한 거는 24번은 보고서형 문제죠. 항상 보고서형 문제는 제가 앞서 1번 문제부터 제가 항상 강조를 했지만 어떤 주제나 주어에 따라서 구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온점을 중심으로 나누셔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 주시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지금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고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을 일단 일일이 확인을 해 주시면서 이 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서 그림이나 표에 제시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읽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요거는 따로 표시를 이렇게 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편하신 대로 지금 세계 수주량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그러면 네모칸을 쳐 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일단 해당하는 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 알 수 없는 거를 표시를 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보기와 연관을 시켜주시는 게 일단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4번은 뭐 보고서 나누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항은 표에 근거한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나중에 문제를 다시 보셔야겠지만 건조량 지금 보시면 건조량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앞서 보니까 수주량은 나와 있는데 건조량에 대한 거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어디에 있죠? 그렇죠.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연도 건조량. 그러면 우리는 건조량을 나중에 구하기 위해서는 더하기든 빼기든 아무튼 식 변환을 여러분은 하셔야 될 거고요. 식 변환이라는 건 주석에 있는 식 항목에 필요한 값을 위에 있는 표나 그림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덧셈 구조, 어차피 지금 덧셈 혹은 뺄셈이 가능한 어떠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비교하는 형태로 기억번은 해결을 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번 자, 조선업 수주량 자체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물어봐요. 그러면 수주량 어디에 있었죠? 네, 그림에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이 값들의 전년 대비 증가율, 증감률 요거를 여러분은 비교를 하게 되니까 향후에 여러분한테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실수값 그대로 놓고 이 값 자체를 눈으로 증감률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거를 다 계산하겠다? 이 많은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겠다? 분명히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이 증감률을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애를 물어보니까 어떨 때, 언제 증가 또는 감소율이 가장 클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내한테 필요한, 계산에 필요한 그러한 연도만 선별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99년에서 2000년 갈 때 증가율이 크겠어요? 2006년에서 2007년 갈 때 증가율이 크겠어요? 물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언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거나 증가율은 배율로도 판단을 할 수 있었죠. 2배 증가했다 그러면 100% 증가한 거잖아요. 즉 배율과 증가율 관계에 있으니까 증가율을 일일이 계산하기보다 일단 배율 관계가 언제가 가장 클 것이냐 요거에 염두를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거는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 하겠지만 2007년에서 2008년을 갈 때의 감소폭과 예를 들면 2008년에서 2009년으로 갈 때의 감소폭이 동일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동일했다고 한다면
2007년에서 2008년 갈 때 감소율이 크겠어요? 8년에서 9년 갈 때의 감소율이 더 크겠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바로바로 이제 답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언제가 더 클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1이라는 수가 감소를 하는데 10에서 1 감소하는 게 클까요? 2에서 1이 감소하는 게 클까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10% 감소했고요. 얘는 50% 감소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같은 크기만큼 감소하더라도 기준 수치가 크면 그 감소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에서 감소할 때 그 영향보다 더 작다란 얘기예요. 이렇게 10%만큼밖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얘는 50%나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감소율은 더 크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증가 감소율은 나중에 언급을 따로 이제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표 2에 있는 얘기죠. 중형이 대형의 3배다. 보니까 이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앞서 표 2의 내용을 보니까 비율이 여기는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업체수, 즉 기준이 있고요. 기준에 따른 각각의 비율값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디귿 선지에서 여러분한테 물어봤던 거는 뭐 중형이냐, 뭐 중형이 대형의 3배냐 요거를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 그러니까 실수값과 비율값 요거를 곱셈식의 연계를 통해서 얘는 곱셈식 계산을 하지 말고 곱셈식을 세우고 요거 자체로 크기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수값이 주어지고 비율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이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업체 수의 15년 대비 16년 증감폭 증감폭을 물어봤고 수의 증감폭을 물어봤다. 즉 실수값의 격차다. 실수값 격차인데 어차피 실수값을 구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곱셈식에 따라서 크기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한 선지겠죠. 자, 24번은 보고서형이니까 나중에 따라가면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2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수 자료와 비율 자료가 섞여 나올 때 어떤 것들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지 항상 제가 쓸모에도 문제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식변화는 뭐 그렇고요. 당연히 뭐 분수화 시켰을 때 아니면 증감률을 물어봤다라든가 아니면 곱셈 식간의 크기 비교를 반드시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충실하게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4번, 25번 이러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21번부터 25번까지 여러분한테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25번까지 문항 분석하면서 여러분이 향후에 공부해 나가야 될 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향후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numbi@gmail.com으로 뭐 메일이나 이렇게 질문사항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